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이코인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공부하는 걸 하겠습니다. 파이코인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 반드시 상장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5년 3월 14일이라는 소리도 나오던데 뭐 재미없을 것 같아요. 뭐 길게 보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올해 내년엔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미숙아만 아니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내년에는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다시 홍수가 날 것 같거든요. 이 버블이라든지 이렇게 뭐 값이 많이 오를 때는 반드시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이 등장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려서 오른 이유도 있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그 2019년, 2018년, 뭐 2020년, 이렇게 2021년 중반까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장이 좋았었죠. 그럴 때가 그럴 때가 이제 내년하고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는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항상 버블이 생겼거든요. 어떤 패러다임이냐? 뭐 요즘 다 챗 GPT 얘기한 지 이제 오래됐지만 챗 GPT에서 그 API 제가 그 SDK 얘기하면서 API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챗 GPT 챗 pdf.com이라는 거를 이제 조만간 발표할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인한 패러다임이 분명히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전부 지금 뭐 다 지금 인공지능 패러다임이 이제 시작이 될 건데 시기적으로 참 어려운 그런 것도 있죠. 이건 뭐냐면 이건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자판을 쳐가지고 다 인공지능이 작동하지만 이제는 PDF를 갖다 집어넣어도 되고 말로 해도 되고 정말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보이스로도 되고 뭐 다 되는 이런 게 지금 막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2023년, 2024년에 일어날 때인데 이때 파이코인이 기술이라는 건 복제하기가 쉽기 때문에 파이 네트워크에서도 뭐 인공지능 쪽을 준비하고 있죠. 거기 보면 브레인스톰에 들어가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25년 2월 달에 보통 락업이 많이 풀리죠. 1차 이 메인스트림으로 올렸던 분들이 그렇게 되죠. 저도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근데 2025년은 좀 경우가 다른데 2023년, 2024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뭐 제가 여태까지는 그냥 어떤 이렇게 파이코인 얘기해도 그냥 시중에 있는 얘기들을 갖고 많이 했지만 이제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무튼 제법 고정적으로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쉽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역사는 실험실이죠. 역사라는 건 실험실이죠. 왜 2023년이 올해나 내년에 파이코인이 상장해야 되느냐? 역사는 미래를 위한 실험실이잖아요. 오늘도 역사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시대의 흐름을 잘 타야 되는데 이 양반 맨날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언제나 연준 의장은 이렇게 말을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헷갈리게 하는 게 각 연준 의장들의 특기죠. 옛날에 그린스펀 같은 사람이 그런 걸 굉장히 잘했죠. 나중에 버냉키도 그 흉내내고 다 그랬는데 이 사람도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지만 이 사람은 정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말은 많이 쓰지만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켄 피셔 할배한테 배운 경기 후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뭐가 경기 후퇴냐. 그 다음에 강세장 약세장 그러는데 뭐가 약세장이냐. 이거를 개념을 잡아야 되거든요. 물론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프로는 아니에요. 저는 증권회사 다니면서도 딴짓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도판 쫓아다니고
뭐 연구소에 있었고 현업에 있었지만 계속 그런 짓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핵심을 많이 제가 안 봤죠. 그런 걸 젊었을 때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외국의 유명한 할배들하고 줄은 다 나가지고 나이 들어서라도 이렇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새로운 게 나타나면 새로운 거를 빨랑 습득해서 하는 사람들이 돈 벌었거든요. 처음에 자본주의화된 92년도 그렇고, 선물이 들어온 95년도 그렇고, 98년도에 옵션이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이게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이 들어왔을 때도 그랬고, 이게 새로 들어온 게 뭔가를 딱 보고 알아가지고 먼저 올라탄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뭔지를 분석할 줄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지금 파이코인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늦었어요. 사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데서 앞에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 늦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상식을 단단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은 많이 하지만 경기 후퇴가 뭔지 사람들 잘 몰라요. 약세장이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 수익률 곡선이 뭐 역수익률 곡선 어쩌고저쩌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수익률 곡선이에요. 왜냐? 돈주인 입장에서 세상을 봐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돈주인 대리인이잖아요. 연준 의장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돈주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 돈주인이 손해를 안 보려면 내가 지금 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말은 뭐 미국의 무슨 소비자 물가니 뭐 고용이니 뭐 저축이니 이런 걸 하지만 이 사람이 삐끗하게 되면 은행이 잘못되거든요. 은행의 수익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은행의 수익이 안 줄어들게 하려면 수익률 곡선은 단기는 낮고 장기는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은행은 마음 놓고 돈을 벌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아주 고민이 많죠. 이 사람은 돈주인의 월급쟁이 사장인데. 그래서 이 수익률 곡선, 경기 후퇴 정의, 약세장 정의, 수익률 곡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거,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차이를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돈주인이 손해 안 보려고 이제 그 금리 예측을 하는데, 이 금리 예측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돈주인도 신경을 써요. 암만 돈이 권력을 좌지우지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인 대통령이 있고 밤의 대통령이 있는데, 밤의 대통령이 돈 가진 사람이라면 낮의 대통령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권력자 선출 시기, 뭐 미국의 대선 흐름,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경기 후퇴, 약세장, 수익률 곡선, 금리 예측, 대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걸 보고서 파이코인 올해나 내년 상장해야 되는데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의 핵심 본능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1970년도 저 중학교 뭐 이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옛날에 학교가 다 서울에서는 학교가 이 좌측 우측으로, 저 중학교는 오른쪽으로 다녔고 고등학교는 왼쪽으로 다녔는데 다 뭐 여기에 있을 때랑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제 주변에 뭐 그렇게 코인 하는 애들 거진 없어요. 주식하는 애들도 그렇게 많이 안 돼요. 한국에 주식 구자 갖고 있는 사람 전 국민의 반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뭐 이런 선사시대까지도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핵심 본능은 지금 바뀌지 않았다. 새로운 기계 뭐 이런 게 나와도 익숙하지 않다. 저도 저희 집 애들한테 이런 게 막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생기고 할 때 잘 못 가르쳐 주다가 이제 요즘 와서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저도 공부하고 또 파이코인 같은 거 하면 저도 같이 공부하고, 여기도 젊은 분들 많아서 제가 조금 더 좀 더 있다가 젊은 분들하고는 따로 이제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후퇴가 뭐냐? 경기 후퇴는 제가 캠피셔 할배한테 배우기로는 2분기 이상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일 때를 경기 후퇴라고 한다. 그러면 최근에 2022년 7월, 8월, 9월 요 1분기 10월, 11월, 12월 2022년 작년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가 작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가 경기 후퇴 기간이었어요. 지금 경기 후퇴 아니에요. 개념을 그렇게 잡자고요. 여기도 다 보면은 2023년 3월, 뭐 2월 아직 다 지금 플러스잖아요. 전부 다 플러스잖아요. 경기 후퇴 아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았을 때. 그리고 약세장이라는 건 뭐냐? 약세장이라는 건 지금 약세장이잖아요. 많이 내렸잖아요. 뭐 그거는 내가 가진 주식이 많이 내렸다고 지수가 내렸다고 약세장이 아니라 약세장을 하락세로 반전해서 하락세로 반전한 지점이 있겠죠. 20% 이상 하락 상태에 있을 때 그러면 이게 제가 어제부터 좀 바꿔갔고요. 30주 이동평균을 33주 이동평균선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2022년 1월달 약세장일 때 여기도 약세장으로 1월 31일 날 들어오니까 맞아요. 여기서 33주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온 요때하고 요때죠. 3주니까 1월 달에 정확히 요거랑 맞더라고요. 요거랑 맞아요. 여기를 약세장으로 정의하면 여기서부터 20% 내리면 3660이에요. 근데 3660 밑으로 잠깐 왔지 오지도 않았었어요. 오지도 않았어요. 다 올라가 있어요. 지금도 3860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거 약세장이냐? 약세장 아니란 소리예요. 경기 후퇴도 아니고 약세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대폭락한다 이러는데 그런데 돈 가진 사람도 신경 쓰는 미국 대통령 임기가 어떻게 되느냐. 미국 대통령 임기가 지금 여기잖아요. 3년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서 지금 올라와서 이제 횡보를 하잖아요.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야지. 이런 거는 참 이거를 무슨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뭐 우리도 뭐 민주당하고 국힘하고 서로 그런 어떤 이제 자기네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모든 게. 미국이 이런 게 제일 극심하죠. 그래서 2023년, 2024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2025년, 2026년은 또 이렇게 설거지 하느라고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죠. 꼭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역사를 하나의 실험장으로 볼 때 이 역사에서 최근에 벗어난 사람은 부시 대통령밖에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계속 이 흐름에 맞춰서 발전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린턴이 그때 클린턴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런 하지만 마이너스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부시 때 마이너스였어요.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2023년, 2024년이 중요한데 지금 파월 의장 같은 사람은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수익률 곡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단기 채권 금리와 장기 채권 금리. 그러니까 2022년 2월 달 현재로 볼 때 요 수익률 곡선이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차이가 장단기 금리 차이가 이게 플러스에서 계속 있었어요. 요럴 때는 요 2000년도 요때 마이너스를 잠깐 왔을 때는 시장이 약세건 경기 후퇴건 이때는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작년 1, 2월 달까지만 해도 작년 1, 2월 달에는 경기 후퇴 기간이었잖아요. 그죠? 작년 1, 2월 달에 경기 후퇴 기간이고 분명히 작년 7월 달부터는 GDP가 올랐단 말이에요. GDP가 올랐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보면 여기에요. 계속 내려와서 지금
수익률 곡선이 마이너스. 이거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마이너스 밑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왔잖아요. 이게 수익률 곡선이 당연히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이자율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단기금리가 더 높은 게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걱정이죠. 이 연준의 의장은 걱정이란 말이에요. 이 수익률과 강세장, 약세장, 미국 대통령 임기, 수익률 요거만 잘 보셔도 돼요. 그러면 요렇게 보면 이렇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 지금 미국이 이제 4.75 금리를 작년 3월 달부터 해서 작년 4월 달부터 해서 이제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작년 3월 달부터 쭉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래갖고 지금 4.75까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6%까지도 가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번에 4.75에서 지금 뭐 빅스텝으로 올린다. 그러면 5.25까지 올린다. 왜 이런 고민이 나오느냐?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 보통 이제 이게 뭐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 학교 다니면서 다 한 번은 들어보셨지만 우리가 대학에서 뭐 경제학 수업을 하든지 방송에 많이 나오든지 이게 지금 통화량이 늘잖아요. 대출을 하게 되면 통화량이 늘잖아요. 근데 금리를 높이게 되면 통화량이 늘지 않게 되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돈이 시중에 한번 풀리면 6번 정도는 도는데 이게 1년에 한 6번 정도는 돈다고 하거든요. 처음에 돈을 풀리면 그걸 어떤 사람이 그거 갖고 와서 뭐 집을 사건, 그러면 집을 사다 보면 술도 사 먹다 보면 미장원도 가고 미장원도 가다 보면 버스도 타고 하면서 이렇게 돈이 아무튼 6번 정도는 도는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게 1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죠. 보통. 그러면 작년 4월부터 금리를 올렸으니까 올 4월이 되면 금리가 오른 게 서서히 자기 경제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저축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 4월부터 지금 올 3월까지 계속 올린다. 1년에 8번 하는데 올 3월까지 1년을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올 3월까지 그렇게 올린다 하게 되면 내년 3월 올 3월까지 올린다 그러면 내년 3월까지는 코인 시장이고 주식 시장이고 좋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월 달까지는 올릴 수 있어요. 근데 6월 달 넘어서는 금리를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은 올렸다가 금리 동결을 묶었다가 그리고 나서 6월, 7월, 8월 가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지, 올해 금리 인하를 해야지 내년 대선 때 가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분위기도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여기서부터는 금리 인하 안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올 하반기에 가면 반드시 금리 인하를 한다. 왜? 1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고 1년 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돈 가진 사람과 권력 가진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말은 안 해도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물려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패러다임, 인공지능 패러다임이라는 게 실린다라는 거죠.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들은 뭔지를 모르면서 일단 따라붙어요. 증권회사들이 바람을 잡건, 유튜브에서 바람을 잡건, 뉴트가 바람을 잡건, 블록체인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하면서 사람들이 한 것처럼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하나의 경제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편승한 코인이나 블록체인이나 이런 게 생기면은 금리 인하도 됐겠다. 올라가겠다. 그렇게 되면 이게 상장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패러다임 인공지능 이 GTP 일주일 후에 어쩌면
다음 주 내로 발표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해요. 챗GPT에서. 여태까지는 1750억 개의 단어로 하는 그런 언어 랭귀지 모델밖에 안 되는 인공지능이었지만 이제는 API 발표한 거 보게 되면 제 후배가 그걸 쫙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준데 상상도 하지 못하던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붙고 애플도 붙고 구글도 붙고 카카오도 붙고 뭐 다 붙어가지고 지금 엄청난 새로운 인공지능 패러다임이 중소기업도 붙고 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이때를 놓치고서 하면은 참 글쎄요. 이때를 놓치고서 하게 되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2023년, 2024년에는 반드시 ICO 해야 된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파이코인 하면서 뭐 파이코인에 떠도는 소문이나 확실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어차피 파이코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본적인 경제 상식 요거 5개만 개념을 잡고 계셔도 언론이나 뭐 연준의장 입이나 이런 거 자기 주관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그 새로운 것을 자기가 분석하고 빨리 이해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 저 선물이나 옵션이나 뭐 암호화폐나 저한테 다 왔었거든요. 제가 첨단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냥 귀찮고 뭐 다른 거 다른 거 바쁜 일 있다고 제가 저를 속이고 그래서 기회를 많이 놓쳤어요. 젊은 분들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공부하는 중에 오늘은 80 넘으신 분이 미드 전이로 아바타 만들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만 어렵지 하다 보면은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것을 내가 이 나이에 이거 해서 뭐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대의 흐름을 파이코인이 잘 탔으면 좋겠고 파이코인 공부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경제의 흐름, 경기 후퇴가 어떤 거지? 경기 후퇴가 온다 그러는데 왜 그러지? 수익률 곡선이 지금 막 마이너스가 계속 마이너스로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서 그렇구나. 그다음에 약세장? 지금은 약세장이 아닌데 그래갖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뭐 하락이 온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그런가? 대통령 선거 시기라든가 금리 예측이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 안 그런데 라면서 요 5개 경기 후퇴, 약세장, 수익률, 금리 흐름, 대통령 시기 그리고 인간의 광기 제가 어제 얘기한 것에 파이코인 12배 노력해야 됩니다. 12배 정도 해야지 더 올라갑니다. 꼭 12배 아니죠. 뭐라고 비율에 따라 다 달라지고 인간의 광기가 붙어줘야 되거든요. 인간의 광기는 뭐냐? 못 먹어도 모르면서도 질러가는 거죠. 그 패러다임이 지금 벌어지기 직전인데 파이코인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상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즐거운 일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